이렇게 칭찬을 잘 활용하면 분위기 점검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서 기분 좋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해서 혹은 식사를 하고 나서 때때로 다른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좀 오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무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가벼운 대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대화를 활용을 해서 사무실의 그 공기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는 가볍게 잽을 날리듯이 가벼운 화제로 슬쩍 상대의 반응을 보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가볍되 긍정적인 소재로 선택하셔야 돼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가벼운 대화법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출근 직후의 대화의 소재는 긍정적이면서 가벼운 것을 택할 것.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가볍게 날리는 말은 음식으로 치면 가벼운 에피타이저 같아야 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상사나 동료의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하는 말이라면 무엇보다 짧고 가벼워야 돼요. 일단 아침 업무 개시 전에 대화라고 해봐야 믹스커피 나눠 마실 정도의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대화 속에서 상대의 기분을 점검해야 되는데 첫 말만 잘 꺼내면 돌아오는 응답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가 적당할까요? 출근길에 봤던 뉴스, 가십거리를 활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별로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 뉴스거리라는 게 거의 대부분 무겁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무거운 소재를 잡담으로 활용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사가 출근 전부터 기분이 별로라면 이런 무거운 소재가 이 기분을 더 가라앉히는 최악의 결과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뉴스거리는 아무리 잘해봤자 분위기 반전도 안 되고 본전도 건지기 어려운 소재라는 것. 그래서 아침 잡담의 첫머리는요, 상대방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응대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분을 띄워주는 것으로 여는 게 무난하겠죠. 이런 소재는 레저, 연애, 스포츠 분야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게임이 있거나 경기가 있을 때는 그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올림픽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요즘에 야구 시즌이던데 야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등교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떤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전날 봤던 예능 프로나 아이돌 소식 같은 거 아니었나요? 성인 돼서도 아침에 가볍게 나눌 수 있는 대화로는 퇴근 후에 여가 활동과 관련된 소재가 가장 무난하고 리액션도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야들은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매일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굉장히 끊이지 않겠죠. 그냥 가볍게 혹시 수상스키 타보셨어요? 라든지 취미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예능 보세요? 아니면 커버스토리 같은 다큐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정도로 상대의 입을 열기 충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컨디션을 느끼기 충분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칭찬으로 분위기를 띄울 것. 요즘에 거의 모두가 SNS를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소식을 어떤 SNS 매체라도 알려주고 싶어 하죠. 나이 드신 분들조차 산책하다 찍은 멋진 풍경 사진을 하다못해 가족 단톡방에라도 올리고 그리고 그 리액션을 받아야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라고 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외에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데일 카네기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욕구고 인간이 문명 자체를 진정시켜 온 것도 바로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철학자 존 듀이는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소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뿌리 깊은 욕구라고 했습니다. 흔히 인정의 욕구는 크고 멋진 것,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이 작용한다고 해요. 주부들은 인테리어나 커튼, 식탁, 식기,
식기, 찻잔 등을 선택할 때 그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도요.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우리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올바로 평가를 해주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죠. 이렇게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칭찬입니다. 상사의 평소 행동이나 취미, 태도, 하다못해 아주 사소해 보이는 특정한 취향까지도 칭찬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남들의 눈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당사자는 아주 공을 들이는 것들을 칭찬을 하면요, 그 효과는 정말로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만의 독특한 취향, 예를 들어서 수제향수나 특정 장르의 음악 감상, 혹은 관상용 희귀식물을 기르기 같은 일반적이지도 않으면서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줘도 크게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분위기가 금세 바뀌게 돼요. 이렇게 칭찬을 잘 활용하면 분위기 점검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서 기분 좋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효과를 더 확실하게 하는 비결은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과정을 칭찬할 것. 눈에 보이는 대상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대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칭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쁜 독특한 식물은 공부하시기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잘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그리고 예쁘게 꽃을 피웠을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 관심을 계속해서 주고 그런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과정을 칭찬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넘치게 칭찬할 것. 공적인 대화가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대화 자리라면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부라도 좋아요. 오히려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칭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은 사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윤활유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분위기에 따라서 업무 보고 순서를 결정하세요. 사실 팀장급 상사라면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이 정말로 많죠. 그리고 번잡한 경우가 많아요. 업무상 접대나 미팅이 일과 이유로 이어져서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 가정사도요. 자녀들이 사춘기 등 복잡해지는 시기가 많죠. 그래서 상사가 저기압인 이유가 정말 회사 일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상사가 저기압인 원인을 아예 찾을 수 없을 때는 칭찬보다는 건강에 대한 덕담으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덕담도 칭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진심 어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일종의 심리적인 위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님, 오늘은 왠지 혈색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몸과 건강에 관련된 덕담을 건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는 어제 좀 일찍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자서 그런가? 이라거나 아니야, 어제도 늦게까지 접대하느라 컨디션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덕담으로 분위기를 파악을 했다면 분위기에 따라 보고하는 요령도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 상사의 컨디션이 좋다면 오늘 해야 할 스케줄 위주로 보고를 하는 게 좋아요. 미래지향적이면서 도전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처럼 까칠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상사의 컨디션이 별로라면 어제 있었던 성과에 대한 보고와 성공 요인 등을 되새기는 보고를 앞세우는 게 좋아요. 가라앉았던 기분도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그런 기분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죠. 사무실의 분위기라고 하는 건 사람의 개개인들의 기분들이 모여서 분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분 그리고 사람들의 컨디션을 아주 가볍게 확인을 하고 그 컨디션과 기분들이 어떻게 흐름을 이루고 있는지 이 분위기를 빠르게 주도하고 그리고 가장 주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컨디션과 기분을 알아내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눈치가 빠르다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과 둔감한 사람을 둘로 나누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상대방의 이런 컨디션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고요. 둔감한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과 둔감한 사람들의 이런
차이들이 좀 크게 되겠죠. 상사가 기분이 안 좋은데 둔감한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막 보고 했다가 더 많이 깨지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야, 너 되게 눈치 없다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사회생활 하는 거고, 사회생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이라든지 컨디션도 사실은 사무실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컨디션을 확인을 해서 사무실의 환경을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두는 것, 즉 내 통제권 안으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거든요. 그저 눈치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이 컨디션들을 확인을 해서 내가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처신법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